안녕하세요. 심혈관계에 대해서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심혈관계에 대해서 해부학적인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장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4가지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밑에 방은 방이라고 하고 위에 방은 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그러면은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이 되겠죠. 우리의 피는요, 산소가 가득 담은 피는 좌심실에 모여 있어요. 이 좌심실에서 산소가 가득 담긴 피를 쫙 하고 온몸으로 내뿜을 거예요. 바로 이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갈 거예요. 모세혈관의 도움을 받아서 각각의 신체 부위한테, 각각의 신체 기관한테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체 기관이 필요로 하는 산소는 주고 또 그들이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는 우리 피가 다시 받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산화탄소가 담긴 피가, 가득 담긴 피가 오겠죠. 이 피는 이렇게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실로 가게 됩니다. 우심실로 가게 됩니다. 이 우심실에 있는 피들은 다시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챙겨와야 해요. 그래야지 각각의 조직에 필요로 하는 산소를 공급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심실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가득 담긴 피들은 폐동맥으로 갑니다.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가요. 자, 그 다음에 폐에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주고 산소를 받아옵니다. 이렇게 가스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산소를 받았으니까는 다시 산소를 가득 담은 피가 폐정맥을 통해서 처음 그 자리 좌심실로 오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순환은 이렇게 되는구나, 일정한 방향으로 항상 이렇게 유지가 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심혈관계는 노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까요? 자, 첫 번째, 심장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두꺼워져요. 근육이 두꺼워진다는 건 여러분들 너무 커져요. 두꺼워져가지고 탄력성이 떨어져서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곳까지 수축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쫙쫙쫙 근육이 탄력성이 있어서 쫙쫙쫙 피를 온몸에다 다 내보내줘야 되는데 근육 때문에 두꺼워져가지고 이런 수축력, 탄력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2번, 최대 심박출량과 심박동수가 감소된다. 근육이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떨어지니 한 번에서 내보낼 수 있는 피의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피의 양이 줄어들면요, 심박동수도 동시에 같이 감소됩니다. 둘 다 감소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3번, 말초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감소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심박출량이 좋아야지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말초혈관, 손끝, 발끝에 모여있는 혈관들이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혈액순환이 감소되니까는 손끝, 발끝에 계속 고여있는 거예요, 피들이. 그래서 이렇게 부종이 생기는 겁니다. 4번째, 체위 변화에 따라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한다. 기립성 저혈압이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혹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움직일 때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것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시험에서 기립성 고혈압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고혈압이 아니고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5번, 정맥의 약화로 하지의 부종과 정맥류 그리고 항문에 치질이 생긴다. 정맥이 약화돼서 부종과 정맥류, 항문에 치질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동맥의 약화라고 나오면은 틀린 겁니다. 정맥의 약화입니다. 자, 심혈관계의 주요 질환 보겠습니다.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부전, 빈혈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처음으로 고혈압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혈압은 120에 80 이하가 가장 이상적인 혈압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수축기압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완기압이라고 합니다. 이완기압. 자, 고혈압의 기준은 그럼 무엇이냐? 고혈압은 최고혈압, 이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일 때,
그리고 최저혈압. 이완기 혈압이 900이 아니고 90이죠. 90 이상인 경우 우리는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관련 요인 볼게요. 고혈압의 관련 요인, 본태성과 속발성으로 나뉘어집니다. 만약에 고혈압이 문제가 정말 어렵게 나온다면 이 본태성과 속발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태성은 같은 말로 1차성이라고 해요. 정말 1차적인 문제들 때문에 고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주, 스트레스, 과식, 짠 음식, 운동 부족, 정말 1차적인 문제들이죠. 그리고 이런 본태성 고혈압은 전체 고혈압의 90에서 95%를 차지한대요.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들은 이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거죠. 다음은 두 번째, 속발성 혹은 2차성 고혈압. 말 그대로 정말로 2차적으로 생긴 고혈압인 거예요. 어떠한 질병에 의해서 속발된 거, 혹은 어떠한 질병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한 고혈압을 우리는 속발성 고혈압 혹은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심장병 때문에 고혈압이 발생한다던가 아니면은 내분비 질환 때문에 혹은 신장 질환 때문에 고혈압이 발생한다는 거, 이것이 속발성 고혈압입니다. 자, 이러한 질병이 원인이 된 고혈압은 원인이 되는 질병이 치료되면요, 혈압도 다시 정상화됩니다. 고혈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 고혈압 약물 치료에 대한 편견은 여기저기서 다 나옵니다. 편견 첫 번째 보겠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증상이 없더라도 혈압이 높으면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편견 두 번째,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는다. 우리 어떠한 약이든 끊거나 혹은 줄이거나 늘리는 것은 항상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편견 세 번째,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 자, 차라리 혈압약을 오래 먹어서 몸이 약해지는 게 좋아요. 고혈압의 합병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의 합병증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혈압약을 오래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편견 네 번째,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우리 약을 끊거나 줄이거나 늘리는 것은 항상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고혈압의 증상 보겠습니다. 자, 2번 중요하죠. 우리 아이고 혈압 올라 하면서 영화에서 보면요, 항상 뒷목을 잡죠. 뒷머리가 뻐근하게 아프고 어지럽거나 흐리게 보임. 머리에 압이 올라가니까는 어지러워지고 흐리게 보이는 겁니다. 또 이른 아침에 두통이 있습니다. 고혈압에서 제일 중요한 치료는요,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연, 금주, 체중 조절도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체중을 늘려 혈압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중요합니다. 알코올은요, 혈압약의 효과를 낮추므로 금주해야 해요. 절대 혈압약과 알코올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자, 고혈압 완화에 좋은 운동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어렵게 나오면요, 이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히 이 시간하고 강도가 중요해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일주일에 3일에서 5일은 해주어야 하고, 강도는 속옷에 땀이 벨 정도, 혹은 약간 숨이 찰 정도로만 운동을 해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동맥경화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고 혈관벽이 굳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동맥혈관이 있는데 이 노란 게 지방 혹은 콜레스테롤이에요. 피는 원래 이 동맥혈관을 아무런 문제 없이 왔다 갔다 해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지방들이 쌓여 있으면요, 이 통로가 좁아지겠죠? 그럼 이 혈관은 결국엔 사용할 수 없는 혈관이 됩니다. 이것 우리는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동맥경화증의 원인 볼게요. 지방대사 이상, 지방을 변화시키는 것에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2번,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섭취 과다. 이렇게 콜레스테롤이랑 지방을 섭취를 많이 하니까는 혈관에 쌓이는 겁니다.
또 비만, 흡연, 과음, 폐경이 있고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이 원인이 됩니다. 동맥경화증의 증상입니다. 뇌혈관이 막혀버리거나 터져버려요. 혹은 흉통, 가슴에 있는 동맥에 저렇게 막혀버리면 흉통이 생기고, 혹은 머리로 가는 동맥혈관에 저렇게 막혀버리면 의식장애, 발작, 혼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 및 예방, 흡연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동맥 안쪽 벽을 손상하므로 반드시 금연해 주어야 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동맥혈관이 손상되므로 고혈압도 관리해 주어야 해요. 그리고 당뇨병은 혈중 지방 수치를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키므로 혈당도 반드시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신부전입니다. 신부전은 심장이 부실하게 일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심장은요, 수축력이 좋아서 온몸에 있는 신체 부위까지 피를 쫙쫙쫙 내보내 주어야 하는데 심장이 부실해져요.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신부전이라고 합니다. 이 정이 중요합니다. 신부전의 원인 보겠습니다. 관상동맥 질환 때문에도 신부전이 생기고 고혈압 혹은 심장병, 신장병. 신부전의 증상은 의식 혼돈, 현기증,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자, 피를 쫙쫙쫙 내뿜어 주지를 못하니까는 폐까지도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심한 호흡곤란을 보입니다. 신부전은. 이렇게 신부전의 정의와 그리고 증상 중에서 운동 시 심한 호흡곤란 꼭 기억해 주세요. 신부전의 치료 및 예방입니다. 염분, 수분,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을 제한하는 식사를 소량씩 섭취한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금연해야 하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빈혈입니다.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적혈구는요, 이렇게 원반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 적혈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얀 점, 핵 같은 점이 있거든요. 이 점이 바로 헤모글로빈이에요. 이 헤모글로빈은요, 자석이에요, 자석. 산소가요, 이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딱 붙어요. 그래서 적혈구, 산소가 딱 붙어있는 적혈구는 우리 온몸을 다니면서 필요한 부분에 산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에 부족해져가지고 산소를 제대로 공급 못하는 거. 그래서 생기는 것을 우리는 빈혈이라고 합니다. 특히 노인에게는 철분이 부족하여 생기는 빈혈이 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철분 결핍성 빈혈이라고 합니다. 노인에게서 제일 흔한 빈혈은 철분 결핍성 빈혈입니다. 원인 볼게요. 자, 철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 혹은 철분 섭취가 충분한데 이런 흡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우리는 빈혈이 나타날 수 있고 혹은 위장관에서 출혈이 있을 때에도 빈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빈혈은 우리도 평소에 자주 겪는 그런 경험이죠. 자, 현기증도 있고 두통, 집중력 저하, 손발 저림, 또 저혈압, 빈맥, 또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빈혈은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할까? 철분 결핍성 빈혈이 제일 흔하기 때문에 철분제와 철분의 흡수를 돕기 위한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한다. 중요해요. 철분제와 또 비타민C 함께 먹는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철분제 플러스 비타민 D가 나올 수도 있어요. 철분제는 무조건 비타민 C랑 먹어야 합니다. 우리 C는 치읓을 의미하죠. 철분제와 비타민 C를 함께 복용해 주어야지 효과가 더 좋아요. 그리고 3번도 중요해요.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는 대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도록 하여 낙상으로 인한 뇌 손상을 예방한다. 갑자기 어지럼증이 느껴졌는데 꿋꿋하게 걸어 나가면요, 더 큰 낙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지럼증을 느끼는 즉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더 큰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